상견례 자리에서 예비 시어머니가 40년 전 자신을 괴롭혔던 학교 선배였습니다. 거지 영선, 오늘도 보리밥 도시락이야? 1985년 서울의 한 여고. 부유한 선배 김순희는 가난한 후배 박영선의 도시락을 바닥에 쏟아버렸습니다. 영선은 무릎을 꿇고 밥풀을 주워 담아야 했습니다. 반 아이들이 웃어댔고 3년간의 지옥 같은 학창 시절이 이어졌습니다. 충격적입니다. 40년 후 2025년 딸 지은이의 상견례 자리에서 박영선은 예비 시어머니를 마주했습니다. 그 순간 영선의 온몸이 얼어붙었습니다. 40년 전 자신을 괴롭혔던 바로 그 김순희였던 것입니다. 하지만 순희는 영선을 전혀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사돈댁은 왜 이혼하셨어요? 혹시 집안의 문제라도 무례한 질문이 이어졌습니다. 꾸밀 줄도 모르시네요. 그러니까 남편이 바람을 피웠겠죠. 영선은 딸을 위해 모든 모욕을 참았습니다. 그런데 순희가 자랑삼아 말했습니다. 우리 아들 회사가 요즘 억울한 소송에 휘말렸어요. 100억대 횡령이라니. 그 순간 영선이 조용히 명함을 꺼냈습니다. 청산법률사무소 대표 변호사 박영선. 순희의 얼굴이 순식간에 새하얘졌습니다. 놀라운 반전입니다. 바로 그 소송의 상대방 변호인이 눈앞에 이 여자였던 것입니다. 혹시 당신 그때 그 영선이가? 40년 만에 가해자와 피해자가 다시 만났습니다. 도대체 어떤 일이 벌어진 걸까요? 40년 전 그날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그리고 법정에서는 어떤 결과가 나왔을까요? 믿을 수 없는 일입니다. 상견례 자리에서 예비 시어머니가 40년 전 자신을 괴롭혔던 학교 선배였습니다. 서울 강남 청담동의 한 고급 한정식 레스토랑. 2025년 3월 15일 토요일 오후 2시. 박영선 55세은 떨리는 손으로 옷매무새를 다듬었습니다. 검은색 정장에 진주 목걸이 하나. 소박하지만 품이 있는 차림이었습니다. 딸 지은이 27세의 상견례. 27년을 홀로 키운 딸의 가장 중요한 날이었습니다. 엄마, 괜찮아요? 지은이가 어머니의 손을 잡았습니다. 괜찮다, 우리 딸. 영선은 미소 지었습니다. 예약된 룸으로 들어서는 순간 영선의 발걸음이 멈췄습니다. 창가에 앉아있던 여자가 고개를 돌렸습니다. 56세쯤 되어 보이는 그녀는 명품으로 온몸을 치장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영선의 눈에 들어온 것은 명품이 아니었습니다. 그 얼굴. 40년의 세월이 흘렀지만 영선은 단번에 알아봤습니다. 김순희. 1985년 서울 명문 여고 시절 영선을 2년 내내 괴롭혔던 바로 그 선배. 영선의 온몸이 얼어붙었습니다. 하지만 김순희는 영선을 보며 밝게 웃었습니다. 전혀 알아보지 못하는 표정이었습니다. 어머, 오셨어요? 앉으세요. 순희가 자리를 권했습니다. 영선은 가까스로 정신을 차렸습니다. 딸을 위해서라도 침착해야 했습니다. 지은이와 약혼자 민수가 나란히 앉았고 영선과 순희가 마주 보고 앉았습니다. 순희는 영선을 위아래로 훑어봤습니다. 40년 전과 똑같은 눈빛이었습니다. 사람을 평가하고 판단하고 무시하는 그 눈빛. 영선의 가슴속에서 40년 전 기억이 밀려왔습니다. 1985년 회상 장면. 거지 영선, 오늘도 보리밥 도시락이야. 1985년 봄, 서울의 한명문여고. 3층 복도에서 17세의 박영선은 도시락을 들고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앞에서 선배 김순희가 친구들과 함께 다가왔습니다. 순희는 부유한 재벌가의 딸로 학교에서 가장 잘 나가는 학생이었습니다. 영선은 가난한 장학생이었습니다. 선배님, 안녕하세요. 영선이 고개를 숙이며 지나가려 했습니다. 하지만 순희가 영선의 도시락을 낚아챘습니다. 잠깐, 오늘 뭐 싸왔나 볼까? 순희가 도시락을 열었습니다. 안에는 보리밥과 김치, 그리고 작은 멸치볶음이 전부였습니다. 아이고, 이게 뭐야? 이런 걸 먹고 학교를 다녀? 순희가 비웃었습니다. 선배님, 제 도시락 돌려주세요. 영선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 순간 순희가 도시락을 바닥에 쏟아버렸습니다. 어머, 미끄러웠네. 주워 담아. 순희가 웃으며 지나갔습니다. 영선은 무릎을 꿇고 바닥에 흩어진 밥풀을 주워 담아야 했습니다. 이런 일이 2년 동안 계속되었습니다. 현재 2025년 상견례 자리. 영선은 눈앞의 김순희를 바라봤습니다. 순희는 영선을 전혀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영선은 깊은 숨을 들이켰습니다. 딸을 위해서 참아야 했습니다. 상견례가 시작되었습니다. 저는 김순이라고 합니다. 민수 어머니예요. 순이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남편은 무역업을 하고 있고요. 민수는 서울대학교 나와서 IT 회사를 운영하고 있죠. 직원이 50명 정도 되나? 순이가 아들을 자랑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집은 강남 타워 팰리스에 살아요. 순이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사돈댁은 뭐 하시나요? 순이가 영선을 똑바로 쳐다보며 물었습니다. 저는 변호사입니다. 영선이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아, 변호사요? 어느 로펌이세요? 순이가 물었습니다. 청산법률사무소입니다. 영선이 말했습니다. 아, 거기요. 순이가 대수롭지 않다는 듯 말했습니다. 근데 사돈댁은 혼자 사시나 봐요? 순이가 물었습니다. 네, 이혼했습니다. 영선이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순이의 눈빛이 미묘하게 변했습니다. 아, 그러시구나. 그럼 혼자서 애를 키우셨네요. 힘드셨겠어요. 순이가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 말투에는 동정이 아니라 우월감이 묻어났습니다. 사돈댁은 학교는 어디 나오셨어요? 순이가 물었습니다. 경북대학교입니다. 영선이 대답했습니다. 아, 지방대 나오셨구나. 그래도 열심히 하셔서 변호사까지 되셨네요. 순이가 말했습니다. 저는 이화여대 나왔어요. 순이가 덧붙였습니다. 영선은 묵묵히 듣고 있었습니다. 식사가 진행되는 동안 순이의 질문은 계속되었습니다. 지금 어디 사세요? 송파구 작은 아파트에 삽니다. 아, 송파요. 평수는 어떻게 되세요? 25평입니다. 아, 그 정도면 적당하시겠네요. 혼자 사시니까. 저희는 타워 팰리스 60평에 살아요. 순이가 자랑했습니다. 차는 뭐 타세요? 현대 소나타입니다. 아, 그래요. 저희는 벤츠 타요. 순이의 질문은 끝이 없었습니다. 민수가 어머니를 바라봤습니다. 불편한 표정이었습니다. 어머니, 그런 건 중요하지 않아요. 민수가 말했습니다. 왜 중요하지 않아? 결혼은 집안끼리 하는 거야. 순이가 말했습니다. 그리고 지은이를 보며 말했습니다. 지은이는 간호사라고 했죠? 네. 대학병원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지은이가 공손하게 대답했습니다. 간호사도 좋은 직업이긴 한데 결혼하면 일 그만두고 집에서 쉬어도 돼요. 순이가 말했습니다. 저는 일을 계속하고 싶어요. 지은이가 말했습니다. 그래? 근데 애 낳으면 일하기 힘들잖아. 순이가 말했습니다. 영선의 눈빛이 차가워졌습니다. 솔직히 걱정되는 게 이혼 가정에서 자란 아이들이 정서적으로 좀 불안하다고 하잖아요. 순이가 말했습니다. 그 순간 지은이가 먼저 말했습니다. 저는 아무 문제 없습니다. 오히려 어머니께서 혼자서 저를 키우시면서 보여주신 강인함과 사랑을 배웠어요. 지은이의 목소리에는 단호함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래, 그런가 봐요. 순이가 시큰둥하게 대답했습니다. 민수가 지은이의 손을 잡았습니다. 어머니, 그런 말씀은 실례예요. 민수가 말했습니다. 순이는 답답하다는 듯 한숨을 쉬었습니다. 혹시 결혼 준비는 어떻게 하실 생각이세요? 혼자 사시는데 경제적으로 부담되지 않으세요? 순이가 물었습니다. 딸 결혼은 제가 책임지겠습니다. 영선이 짧게 대답했습니다. 그래요? 근데 요즘 결혼 비용이 만만찮은데. 순이가 말했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영선이 말했습니다. 뭐 변호사 하시니까 돈은 좀 되시겠네요. 근데 우리 민수가 워낙 잘 나가니까 혹시 사돈댁 쪽에서 부담 느끼실까봐 그래요. 순이가 말했습니다. 영선은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제 딸은 어느 집안과 결혼해도 부족함이 없습니다. 영선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단호했습니다. 순이는 영선을 빤히 쳐다봤습니다. 참, 사돈댁. 혹시 아시는 분 중에 괜찮은 변호사 있으세요? 순이가 다시 입을 열었습니다. 무슨 일이신가요? 영선이 물었습니다. 우리 민수 회사가 요즘 좀 곤란한 일에 휘말렸어요. 직원 하나가 회사를 고소했어요. 순이가 말했습니다. 영선의 귀가 쫑긋해졌습니다.
혹시 그 직원 이름이 어떻게 되시나요? 영선이 물었습니다. 이정훈이라고. 왜요? 순이가 대답했습니다. 영선의 눈빛이 변했습니다. 이정훈. 바로 3일 전 영선의 사무실을 찾아온 의뢰인이었습니다. 이정훈은 민수의 회사에서 5년간 일한 성실한 직원이었습니다. 하지만 회사의 회계 부정을 발견하고 이를 고발했다가 오히려 횡령범으로 몰려 해고당했습니다. 그리고 이정훈은 청산법률사무소에 의뢰를 했습니다. 영선이 직접 맡기로 한 사건이었습니다. 그 직원이 회사 돈을 빼돌리다가 들킨 거예요. 근데 오히려 우리를 고소했다니까요. 순이가 분개하며 말했습니다. 영선은 3일 전 이정훈이 가져온 증거 자료들을 떠올렸습니다. 회계 장부, 이메일, 녹취록, 명백한 회사 측의 횡령이었습니다. 그런데 사돈댁, 혹시 아는 변호사 있으세요? 순이가 다시 물었습니다. 영선은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제가 그 사건을 맡고 있습니다. 영선의 목소리는 조용했지만 명확했습니다. 순이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네. 뭐라고요? 순이가 되물었습니다. 이정훈 씨의 변호인이 저입니다. 청산법률사무소 대표 변호사 박영선. 영선이 말했습니다. 순이의 얼굴이 새하얗게 변했습니다. 민수도 놀란 표정으로 영선을 바라봤습니다. 순이는 휴대폰을 꺼내 무언가를 검색했습니다. 청산법률사무소 박영선. 검색 결과가 나왔습니다. 영선의 사진과 프로필, 그리고 최근 맡은 대형 사건들. 순이의 손이 떨렸습니다. 바로 3일 전 아들에게서 들었던 그 변호사, 상대방 변호인, 승소율 95%, 대한민국 최고의 기업 소송 전문 변호사. 그 사람이 바로 눈앞에 이 여자였습니다. 순이는 영선의 얼굴을 다시 자세히 봤습니다. 뭔가 낯익은 느낌. 40년 전 어디선가 본 듯한. 그리고 그 순간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너, 혹시, 당신, 그때 순이가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영선은 차분하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맞습니다. 40년 전 선배님이 도시락을 바닥에 쏟아버렸던 그 거지, 영선 맞습니다. 영선의 목소리는 조용했지만 확고했습니다. 순이의 얼굴이 완전히 하얗게 질렸습니다. 상견례 자리가 순식간에 얼어붙었습니다. 영선은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자리가 불편하신 것 같으니 오늘은 이만 일어나겠습니다. 법정에서 뵙겠습니다. 영선이 말했습니다. 그리고 딸 지은이의 손을 잡고 자리를 떠났습니다. 영선과 지은이가 떠난 후 레스토랑 룸에는 무거운 침묵만이 흘렀습니다. 김순이는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어머니, 괜찮으세요? 민수가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순이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박영선, 거지 영선, 40년 전 그 소녀. 순이의 머릿속에 기억들이 파노라마처럼 펼쳐졌습니다. 1985년, 자신은 영선을 2년 동안 괴롭혔습니다. 도시락 뒤엎기, 교과서 숨기기, 공개적으로 창피 주기. 순이는 그것을 재미로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졸업 후 영선을 완전히 잊었습니다. 하지만 그 소녀가 지금은 대한민국 최고의 변호사가 되어 있었습니다. 민수야. 순이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저 여자, 정말 우리 회사 소송 변호사야? 순이가 물었습니다. 네, 어머니. 민수가 대답했습니다. 어머니,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회사 상황이 좋지 않아요. 민수가 말했습니다. 회사에서 회계 부정이 있었어요. 이정훈 씨가 그걸 발견하고 제게 보고했어요. 그런데 저는 판단을 잘못했어요. 민수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순이는 머리를 감싸 쥐었습니다. 다음 날 청산법률사무소. 영선은 책상에 앉아 이정훈 사건 자료를 검토하고 있었습니다. 이정훈이 들어왔습니다. 변호사님, 저 정말 이길 수 있을까요? 이정훈이 불안한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영선은 이정훈을 따뜻하게 바라봤습니다. 이 대리님, 걱정하지 마세요. 이 대리님은 아무 잘못이 없어요. 영선이 말했습니다. 이 대리님이 가져온 증거들,
정말 훌륭해요. 이 정도면 충분히 승소할 수 있어요. 영선이 말했습니다. 정말요? 이정훈의 눈에 희망이 보였습니다. 그때 사무실 전화가 울렸습니다. 변호사님, 민스테크 측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합의를 하고 싶다고 하는데요. 김순희 씨, 비서가 말했습니다. 영선은 전화를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박 변호사님? 순희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어제와는 달리 조심스럽고 떨리는 목소리였습니다. 어제는 정말 죄송했어요. 순희가 말했습니다. 그래서 이 소송건, 우리 좀 합의할 수 없을까요? 순희가 말했습니다. 영선은 차분하지만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김순희 씨, 이 소송은 제 개인적인 감정과는 관계없습니다. 저는 의뢰인의 이익을 위해 일할 뿐입니다. 영선이 말했습니다. 이 사건은 단순히 돈으로 해결될 문제가 아닙니다. 합의를 원하신다면 정식으로 법률 대리인을 통해 연락 주세요. 영선이 말하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일주일 후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스테크와 이정훈 간의 첫 번째 공판이 열렸습니다. 방청석에는 많은 사람들이 앉아 있었습니다. 피고 측에는 민수와 순희가, 원고 측에는 영선과 이정훈이 앉았습니다. 재판장이 입장했습니다. 먼저 피고 측 변호인의 답변이 있었습니다. 원고 이정훈은 피고 회사의 자금을 횡령한 사실이 있습니다. 피고 측 변호사가 주장했습니다. 이어서 영선이 일어났습니다. 재판장님, 원고는 피고 회사의 회계 부정을 발견하고 이를 신고한 내부 고발자입니다. 영선의 목소리는 명확하고 확신에 차 있었습니다. 증거를 제시하시겠습니까? 재판장이 물었습니다. 네, 재판장님. 영선은 준비한 증거들을 하나씩 제시했습니다. 첫 번째, 회계 장부. 민스테크의 실제 장부와 세무서 제출 장부가 달랐습니다. 차액은 80억 원. 두 번째, 이메일. CFO가 민수에게 보낸 이메일과 민수의 답장. 세 번째, 녹취록. 이정훈과 민수의 대화 녹음. 녹취록이 재생되었습니다. 대표님, 회사 회계에 문제가 있습니다. 이 대리, 이건 회사 기밀이야. 하지만 이건 불법이잖아요. 내가 입을 다물면 아무도 모를 일이야. 법정에 민수의 목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민수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순희는 아들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이 모든 증거는 피고 회사가 회계 부정을 저질렀고 이를 은폐하기 위해 원고를 희생양으로 삼았다는 것을 명백히 보여줍니다. 영선이 말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2년 전 비슷한 사건의 기록입니다. 영선이 또 다른 서류를 제출했습니다. 2년 전에도 민스테크에서 직원이 회계 부정을 제기했다가 해고당한 사례가 있습니다. 영선이 설명했습니다. 방청석이 웅성거렸습니다. 재판장이 민수를 보며 물었습니다. 피고는 이에 대해 할 말이 있습니까? 민수는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깊은 숨을 들이켰습니다. 재판장님, 제가 모든 것을 고백하겠습니다. 민수가 말했습니다. 순희가 놀라 아들을 봤습니다. 민수야, 순희가 외쳤습니다. 하지만 민수는 어머니를 보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어머니, 더 이상 거짓말은 못하겠어요. 민수가 말했습니다. 재판장님, 원고 측 주장이 모두 사실입니다. 민수가 고백했습니다. 법정이 술렁였습니다. 회사에서 회계 부정이 있었고 저는 대표로서 이를 묵인했습니다. 그리고 이정훈 씨를 횡령범으로 만들었습니다. 민수가 계속 말했습니다. 모든 것이 제 잘못입니다. 이정훈 씨께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민수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법정이 조용해졌습니다. 영선은 민수를 보며 작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재판장이 말했습니다. 피고의 자백이 있었으므로 이 사건은 원고 승소로 결론 짓겠습니다. 피고는 원고에게 80억 원을 배상하고 공개 사과문을 게재하시기 바랍니다. 재판장이 판결했습니다. 망치가 내려쳤습니다. 재판이 끝나고 복도에서 순희가 영선에게 다가왔습니다. 민수도 따라왔습니다. 영선아. 순희가 떨리는 목소리로 불렀습니다.
순이는 영선 앞에서 무릎을 꿇었습니다. 영선아, 미안해. 정말 미안해. 순이가 울먹였습니다. 복도에 있던 사람들이 놀라 쳐다봤습니다. 40년 전에도 미안했고 상견례 때도 미안했어. 내가 정말 잘못했어. 순이가 눈물을 흘렸습니다. 영선은 순이를 내려다봤습니다. 40년 전 자신이 무릎 꿇고 밥풀을 주었던 그 장면이 떠올랐습니다. 하지만 영선의 표정은 담담했습니다. 일어나세요. 영선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순이는 고개를 들어 영선을 봤습니다. 용서해 줄 수 있어? 순이가 물었습니다. 영선은 잠시 침묵했습니다. 김순이 씨, 저는 이미 오래전에 용서했어요. 영선이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건 제 선택이었어요. 제가 더 이상 과거에 얽매이지 않기로 결심했기 때문이에요. 영선이 말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재판은 40년 전 일과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저는 그저 의뢰인을 위해 변호사로서의 임무를 다한 것뿐이에요. 영선이 덧붙였습니다. 순이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하지만 순이 씨, 오늘 민수 대표님이 진실을 고백한 것 정말 용기 있는 선택이었어요. 영선이 말했습니다. 민수가 앞으로 나왔습니다. 변호사님, 죄송합니다. 민수가 말했습니다. 이정훈이 앞으로 나왔습니다. 대표님, 고개를 드세요. 이정훈이 말했습니다. 저는 대표님을 원망하지 않습니다. 다만 진실을 밝히고 싶었을 뿐이에요. 이정훈이 말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용기 내서 진실을 말씀하신 것 감사합니다. 이정훈이 손을 내밀었습니다. 민수는 떨리는 손으로 이정훈의 손을 잡았습니다. 영선은 순이를 보며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김순이 씨, 사람은 외모나 환경으로 판단하는 게 아니에요. 진정한 가치는 그 사람의 마음과 행동에 있습니다. 영선이 말했습니다. 40년 전에도 그리고 상견례 때도 순이 씨는 사람을 겉모습으로만 판단했어요. 이제 조금이라도 달라지셨으면 좋겠어요. 영선이 말했습니다. 순이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고맙습니다, 영선아. 순이가 말했습니다. 영선은 작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리고 이정훈과 함께 복도를 걸어갔습니다. 법원 앞 계단. 영선과 지은이가 나란히 서 있었습니다. 엄마, 정말 멋있었어요. 지은이가 어머니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영선은 미소 지었습니다. 엄마, 40년 전 일이 정말 그렇게 힘드셨어요? 지은이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영선은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응, 그때는 정말 힘들었어. 영선이 천천히 말문을 열었습니다. 매일 학교 가는 게 무서웠어. 도시락을 바닥에 쏟아버린 날, 엄마는 무릎을 꿇고 밥풀을 하나하나 주었어. 눈물이 났지만 울지 않았어. 영선이 회상했습니다. 그날 집에 돌아와서 외할머니한테 말하지 못했어. 외할머니는 식당에서 아침부터 밤까지 일하셨거든. 영선이 말했습니다. 그래서 혼자 참았어. 3년 내내. 영선이 말했습니다. 지은이의 눈에서 눈물이 났습니다. 그때는 힘들었지. 하지만 그 시간이 엄마를 강하게 만들었어. 약한 사람들의 마음을 이해하게 됐고, 정의가 얼마나 중요한지 깨달았지. 영선이 말했습니다. 그래서 엄마는 변호사가 되기로 결심했어. 나처럼 약한 사람들을 도와주고 싶었거든. 영선이 말했습니다. 엄마, 그럼 오늘 재판은 복수였어요? 지은이가 물었습니다. 영선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복수가 아니었어. 그저 정의를 실현한 것뿐이야. 영선이 말했습니다. 하지만 엄마는 이미 오래전에 용서했어. 용서하지 않으면 엄마가 계속 그 과거에 갇혀 있을 테니까. 영선이 말했습니다. 지은이는 어머니를 꽉 안았습니다. 한편 법원 주차장에서는 순이와 민수가 차에 앉아 있었습니다. 민수야, 엄마가 정말 잘못했구나. 순이가 말했습니다. 40년 전에도 그리고 상견례 때도 사람을 겉모습으로만 판단하고 함부로 대했어. 순이가 말했습니다. 엄마도 사실 어렸을 때 그런 적이 있었어. 할아버지가 사업에 실패했을 때 친척들이 우리를 무시했거든. 그게 얼마나 아팠는지 알아. 순이가 고백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할아버지가 다시 성공하니까 나는 그 기억을 잊어버렸어. 그리고 다른 사람들을 무시하기 시작했어. 순이가 말했습니다. 그게 얼마나 비겁한 짓인지 이제야 깨달았어. 순이가 울었습니다. 민수는 어머니를 안았습니다. 어머니, 아직 늦지 않았어요. 지금부터라도 바꾸면 돼요. 민수가 말했습니다. 순이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일주일 후, 영선의 법률사무소. 순이와 민수가 찾아왔습니다. 앉으세요. 영선이 자리를 권했습니다. 순이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영선아, 오늘은 진심으로 사과하러 왔어. 순이가 말했습니다. 순이는 봉투를 꺼냈습니다. 이건 80억 원 배상금 수표야. 판결대로 이정훈 씨께 전달해주면 좋겠어. 순이가 봉투를 내밀었습니다. 영선은 봉투를 받았습니다. 잘 전달하겠습니다. 영선이 말했습니다. 그리고 이건 공개 사과문이야. 민수가 서류를 꺼냈습니다. 영선은 사과문을 읽었습니다. 진심이 담긴 사과문이었습니다. 잘 작성하셨네요. 영선이 말했습니다. 그리고 영선아, 40년 전 일에 대해서도 진심으로 사과하고 싶어. 순이가 말했습니다. 순이는 자리에서 일어나 영선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영선아, 정말 미안해. 어렸을 때 너를 너무 괴롭혔어. 순이가 눈물을 흘렸습니다. 영선은 순이를 일으켰습니다. 일어나세요. 영선이 순이의 팔을 잡았습니다. 순이 씨, 제가 이미 말씀드렸잖아요. 저는 오래전에 용서했어요. 영선이 말했습니다. 하지만 순이 씨가 진심으로 반성하고 변화하려는 모습을 보니 기뻐요. 영선이 말했습니다. 순이는 영선을 꽉 안았습니다. 고마워, 영선아. 순이가 말했습니다. 영선도 순이를 안았습니다. 40년의 원한이 녹아내리는 순간이었습니다. 영선아, 나한테 한 가지 물어봐도 될까? 순이가 물었습니다. 뭔가요? 영선이 물었습니다. 너는 어떻게 그렇게 강해질 수 있었어? 순이가 물었습니다. 외할머니 덕분이에요. 영선이 말했습니다. 외할머니는 가난했지만 항상 저한테 말씀하셨어요. 가난은 부끄러운 게 아니라고. 부끄러운 건 남을 무시하고 비웃는 마음이라고. 영선이 말했습니다. 그리고 공부 열심히 해서 훌륭한 사람이 되라고 하셨어요. 남을 짓밟는 사람이 아니라 남을 도와주는 사람이 되라고. 영선이 말했습니다. 순이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영선아, 앞으로 너를 진심으로 존경하고 응원할게. 순이가 말했습니다. 민수가 앞으로 나왔습니다. 변호사님, 지은이와 저희 결혼을 축복해 주실 수 있을까요? 민수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영선은 민수를 보며 잠시 생각했습니다. 오늘 두 분이 진심으로 반성하고 변화하려는 모습을 봤어요. 그리고 특히 민수 대표님이 법정에서 진실을 고백한 용기, 정말 대단했어요. 영선이 말했습니다. 그런 용기 있는 분이라면 제 딸과 함께 행복한 가정을 꾸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영선이 미소 지었습니다. 변호사님, 감사합니다. 지은이를 평생 소중히 모시겠습니다. 민수가 깊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한 달 후, 지은이와 민수의 결혼식. 영선은 딸의 손을 잡고 버진로드를 걸었습니다. 27년 동안 홀로 키운 딸을 이제 다른 사람에게 보내는 순간이었습니다. 엄마, 떨려요. 지은이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괜찮아. 민수 씨는 좋은 사람이야. 영선이 딸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영선은 딸의 손을 민수의 손에 맡겼습니다. 부탁합니다. 영선이 민수에게 말했습니다. 평생 소중히 모시겠습니다. 민수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영선은 자리로 돌아갔습니다. 순이가 영선 옆에 앉아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눈이 마주쳤습니다. 그리고 미소 지었습니다. 예식이 시작되었습니다. 주례는 이정훈이 맡았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두 분의 결혼을 축하하게 되어 영광입니다. 이정훈이 말했습니다. 사실 저는 몇 달 전만 해도 신랑 측과 법정에서 싸웠던 사이입니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저는 중요한 것을 배웠습니다. 잘못을 인정하고 바로잡는 용기, 그리고 용서하고 화해하는 지혜를요. 이정훈이 말했습니다.
이 두 가지가 바로 행복한 결혼 생활의 기초라고 생각합니다. 이정훈이 말했습니다. 하객들이 박수를 쳤습니다. 영선은 눈물을 훔쳤습니다. 순이도 눈물을 흘리고 있었습니다. 예식이 끝나고 피로 현장에서 영선과 순이는 나란히 서서 하객들을 맞이했습니다. 영선아, 우리 정말 사돈이 됐네. 순이가 영선에게 말했습니다. 그러게요. 영선이 웃었습니다. 앞으로 자주 보자. 친구로. 순이가 말했습니다. 영선은 잠시 생각하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아요. 친구로. 영선이 말했습니다. 두 사람은 손을 맞잡았습니다. 피로연이 끝나고 영선은 혼자 예식장 밖 정원에 나왔습니다. 순이가 뒤에서 다가왔습니다. 영선아, 혼자 나와 있었구나. 순이가 말했습니다. 두 사람은 나란히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영선아, 너한테 하고 싶은 말이 있어. 순이가 말했습니다. 뭔가요? 영선이 물었습니다. 너를 보면서 내가 뭘 잃어버렸는지 깨달았어. 진심이야. 사람을 대하는 진심. 순이가 말했습니다. 나는 평생 겉모습만 보고 살았어. 돈, 지위, 학벌. 그런 것들만 중요하게 생각했지. 순이가 말했습니다. 하지만 너를 보면서 알았어. 진짜 중요한 건 사람의 마음이라는 것을. 순이가 말했습니다. 영선은 순이를 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순이 씨, 지금 깨달으신 것만으로도 충분해요.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른 때래요. 영선이 말했습니다. 순이는 영선을 꽉 안았습니다. 고마워. 정말 고마워. 순이가 말했습니다. 6개월 후 2025년 10월 가을 영선의 법률사무소. 순이가 찾아왔습니다. 오늘은 무슨 일로 오셨어요? 영선이 물었습니다. 사실 너한테 보여주고 싶은 게 있어서. 순이가 서류 봉투를 꺼냈습니다. 영선이 봉투를 열어봤습니다. 이게 뭐예요? 장학재단 설립 서류야. 순이가 말했습니다. 영선은 놀라서 순이를 봤습니다. 가난한 학생들을 돕는 장학재단을 만들었어. 재단 이름은 희망날의 장학재단이야. 순이가 설명했습니다. 그리고 특히 학교에서 괴롭힘을 당하는 학생들을 상담하고 도와주는 프로그램도 만들었어. 순이가 덧붙였습니다. 영선은 서류를 읽으며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순이 씨, 정말 대단하세요. 영선이 말했습니다. 너 덕분이야. 너를 보면서 깨달았어. 과거의 잘못은 미래로 보상해야 한다는 것을. 순이가 말했습니다. 40년 전에 내가 너를 괴롭혔던 것, 그건 돌이킬 수 없어. 하지만 지금부터라도 너처럼 어려운 학생들을 도울 수는 있잖아. 순이가 말했습니다. 그래서 이 재단을 만들었어. 내 재산의 절반을 기부했어. 순이가 말했습니다. 영선은 순이의 손을 잡았습니다. 순이 씨, 정말 훌륭해요. 영선이 말했습니다. 그리고 영선아, 너한테 부탁이 있어. 이 재단의 이사가 되어줄 수 있어? 순이가 말했습니다. 영선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아요. 기꺼이 도와드릴게요. 영선이 말했습니다. 두 사람은 차를 마시며 장학재단에 대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해가 지고 순이가 사무실을 나설 때였습니다. 영선아, 너를 만나서 정말 다행이야. 40년 전에는 최악의 만남이었지만 지금은 최고의 친구야. 순이가 말했습니다. 영선은 미소 지었습니다. 저도 그래요. 영선이 말했습니다. 그리고 순이 씨, 사람은 변할 수 있어요. 과거의 잘못이 그 사람을 영원히 규정하지는 않아요. 중요한 건 지금 어떤 선택을 하느냐예요. 영선이 말했습니다. 순이는 눈물을 글썽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날 저녁, 영선의 집, 지은이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엄마, 저예요. 너무 행복해요. 지은이의 밝은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엄마, 그리고 말이에요. 제가 곧 엄마가 될 것 같아요. 지은이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영선은 눈물이 났습니다. 정말이니? 영선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네, 엄마. 아직 초기인데요. 지은이가 말했습니다. 우리 딸, 축하한다.
영선이 눈물을 훔치며 말했습니다. 전화를 끊고 영선은 한참을 그렇게 앉아 있었습니다. 27년 전 혼자 딸을 낳았던 그날이 떠올랐습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40년 전 자신을 괴롭혔던 가해자를 용서하고 오히려 친구가 되었습니다. 엄마, 제가 잘 살고 있어요. 영선은 하늘을 올려다보며 중얼거렸습니다. 작년에 돌아가신 외할머니를 생각하며 제가 말씀하신 대로 살았어요. 남을 짓밟는 사람이 아니라 남을 도와주는 사람이 됐어요. 그리고 용서하는 법도 배웠어요. 영선이 말했습니다. 따뜻한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하지만 슬픈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감사와 기쁨의 눈물이었습니다. 에필로그 1년 후 2026년 봄 희망날의 장학재단 첫 번째 장학금 수여식. 순이와 영선이 나란히 단상에 섰습니다. 두 사람은 가난한 학생 50명에게 장학금을 수여했습니다. 영선이 학생들에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지금은 힘들고 어려울 수 있어요. 하지만 포기하지 마세요. 여러분의 가치는 집안 환경이나 경제력으로 결정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의 마음과 노력으로 결정되는 거예요. 영선이 말했습니다. 학생들이 박수를 쳤습니다. 순이도 학생들에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나중에 여러분이 성공하면 남을 무시하지 마세요. 진정으로 성공한 사람은 약한 사람을 돕는 사람이에요. 순이가 말했습니다. 학생들이 다시 박수를 쳤습니다. 수여식이 끝나고 영선과 순이는 정원을 걸었습니다. 영선아, 우리 참 먼 길을 돌아왔지? 순이가 말했습니다. 그러게요. 40년이나 걸렸네요. 영선이 웃었습니다. 하지만 후회는 없어. 이 과정이 우리를 더 나은 사람으로 만들었으니까. 순이가 말했습니다. 저도 그래요. 영선이 말했습니다. 두 사람은 손을 맞잡고 함께 걸었습니다. 40년 전에는 가해자와 피해자였지만 이제는 진정한 친구가 된 두 사람. 용서와 화해가 만들어낸 아름다운 우정이었습니다. 그들의 뒷모습을 따뜻한 봄 햇살이 비췄습니다.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소중한 가르침을 전해줍니다. 첫째, 사람을 겉모습으로 판단하지 말아야 합니다. 진정한 가치는 그 사람의 마음과 행동에 있습니다. 둘째, 과거의 상처는 용서로 치유할 수 있습니다. 용서는 상대를 위한 것이 아니라 자신을 위한 것입니다. 셋째, 사람은 변할 수 있습니다. 과거의 잘못이 그 사람을 영원히 규정하지는 않습니다. 넷째, 진정한 강함은 남을 짓밟는 것이 아니라 어려움을 이겨내는 것입니다. 다섯째, 작은 친절이 세상을 바꿀 수 있습니다. 선행은 순환됩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울림이 되었기를 바랍니다.